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수의예 등의 의학 계열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작년 4월에 각 대학들이 발표한 입학 전형 계획의 내용에다가 대학들이 밝히고 있지 않은 사실은 작년의 논술의 내용들을 주로 해서 예상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의학학 계열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은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의학학 계열의 논술 대학을 정리해보면요. 올해는 의예과가 작년에 가천대가 40명을 새로 신설해서 뽑았고, 한양대, 이화여대, 단국대가 가세해서 전체 13개 대학이 의예과에서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 인원을 다 합하면 무려 200명이 살짝 넘는 수준이고요. 의예랑 약학은 매년 모집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보통 12개, 13개 정도의 대학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의에는 연세, 경북, 경희, 단국대가 있고 단국대 치의에도 추가됐고요. 한의에는 경희대, 부산대, 수의에는 경북대, 건국대, 약학은 작년에 2025학년도에 숙명여대, 아주대가 추가됐고 올해 덕성여대 약학까지 추가돼서 12개 대학이 약학과에서 논술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두 번째, 논술 반영 비율별로 정리해보면 논술 100인 대학은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 대학이죠.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네요. 경희대 의치한약, 건국대 수의예, 성균관대 의예약학, 연대미래의예, 이화여대 약학, 이화여대 의예도 여기에 들어가죠. 고대세종 약학, 가천대 의예, 덕성여대 약학, 수능 최저마저 없는 대학은 연세대 치의예랑 약학입니다. 연세대 치의예는 논술 100에 내신도 보지 않으니까 정말 시험 하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상황이죠. 논술 90에 교과를 10% 반영하는 대학은 숙명여대 약학이고요. 한양대는 교과를 반영하는 건 아니고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논술 80에 교과가 20인 대학은 아주대 의예약학, 카톨릭대 의예약학, 논술 70에 학생부가 30인 대학은 왜 여기는 학생부라고 썼냐면 중앙대랑 동국대는 출결을 반영하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내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부산대 의예약학 한의에, 경북대 의치수, 인하대 의예과가 내신을 30% 반영합니다.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첫 번째, 수능 모든 영역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들 중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들은 2026학년도가 되면서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꼭 봐야 하거나 탐구를 과학으로 꼭 응시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대학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미적 또는 기하를 안 하시거나 사탐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살피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 나열한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봐야 하는데 예외적인 것만 불러드릴게요. 건국대는 수학이나 탐구 지정 과목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고, 한양대 전 과목 응시에 탐구 2과목, 성균관대 의예도 마찬가지고요. 성균관대 약학은 탐구 2과목을 포함해서 전부 봐야 하는데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하대 의예는 수학은 지정 과목이 없지만 과학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응시를 2과목 해야 되죠. 카톨릭대 의예도 과학을 서로 다룬 2과목을 응시해야 되고요. 카톨릭대 약학은 과학 1과목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탐 하나만 봐도 되고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뭐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거고, 경북대 의치수는 수학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했고 모두 다 응시해야 합니다. 부산대는 한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필수 응시, 과학 2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지만 의예나 약학은 수학탐구의 지정 과목을 삭제했고요. 고대세종과 가천대 의예는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고, 가천대 의예는 과학도 서로 다른 2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이화여대 의예나 약학도 수능 전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고 탐구는 1과목만 봐도 됩니다. 연대미래도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은 서로 다른 2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위에 지금 제가 열거한 건대, 한양, 성균, 인하, 가톨릭, 경북, 부산, 고대세종, 가천대, 이화여대, 연대미래는 수능 전 과목을 무조건 다 응시해야 되고 일부 대학만 탐구를 1과목만 봐도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내용과 추가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할 때
지정 과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과목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 대학이 부산대 한의회, 고대 세종, 가천대 의회, 단국대 의회 치의회, 연대미래 의회고요. 과학만 있는 대학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수학과 탐구에 아무 응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치한약수 정도 가려면 수학을 미적분을 하지 않으면서 논술만 미적분을 준비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의획과 수능 최저를 보면요.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평범한 건 지나가고 주목할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카톨릭대 의회는 삼합사에 과학을 반영할 때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소수점 아래를 절사합니다. 두 개 평균을 냈는데 1.5면 1로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에 탐2 평균은 탐구를 반영할 때 두 과목의 평균, 탐1은 탐구를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경북대 의회는 국수형 중에 두 개를 뽑고 탐구는 무조건 반영해서 삼합사를 만들어야 되고,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반올림한다는 건 평균을 냈을 때 1.5면 2로 하겠다니까 수험생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1 나와야만 평균이 1이다 이런 뜻인 거죠. 부산대는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부울경에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친 학생만 해당되고요. 삼합사에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고 절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수학을 꼭 포함합니다. 연대미래 얘는 국어, 수학, 과학 중에 세계 1등급이고 영어 2등급에 한국사 4등급인데 과학 두 과목을 별도의 과목인 것처럼 간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대는 사합오에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데요. 한국사 4등급이고 영어는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니까 결국 영어가 2등급 정도 된다면 사합 6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중앙대 최저가 의획과 논술 최저 중에서는 가장 센 편입니다. 그 다음 수의회, 치의회, 한의회는 수능 최저가 대부분 삼합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삼합오도 경북대 수의회 하고 단국대 치의회 정도가 삼합5 정도가 되겠고요. 약학과 최저는 삼합4가 절반 정도 되고 삼합5가 절반 정도 됩니다. 카톨릭대 약학은 삼합5에 과학은 한 과목 필수 응시해야 되고 경기대 약학 삼합4, 동국대 삼합4, 부산대 삼합4, 성균관대 약학은 삼합5죠. 이화여대 약학은 사합6에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이고요. 2024학년도까지는 사합5로 최저가 셌다가 작년부터 사합6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종 삼합5, 덕성여대 삼합5에 수학 포함해 과학을 반영 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 수능 최저를 살펴봤고요. 논술 시험 범위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의치한약수 논술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느냐, 확통과 기하로 공부했느냐, 과탐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갈리면서 대학마다 상당히 조건을 상세하게 따져보면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대학들을 조금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범위의 수학만 보는 대학이 연세대, 약대, 치의회,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건대, 동국대, 고대 세종, 연대미래 의회까지이고요. 경희대는 수학 문제 하나, 과탐 문제 하나에서 과탐 문제는 물화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과탐 2까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카톨릭대 의회 약학은 부산대 의학과는 확통을 제외한 전범위, 과학논술이나 의학논술이 포함된 대학이 경북대랑 아주대가 있습니다. 대신 수학의 시험 범위는 미적분까지로 조금 좁고요. 그 다음 미적분까지 시험을 보는 대학이 인하대, 가천대, 숙명여대 약학, 아주대 약학이 있고요. 가장 범위가 좁은 게 성균관대 의회 약학이 있는데 성균관대 의회나 약학이 시험 범위가 좁다고 무작정 덤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450대 1에 육박하는 대학입니다. 연대미래 의회는 올해 과탐이 삭제되면서 기하가 추가됐고요. 시간은 120분에서 100분으로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 다음은 대학별로 수리논술 난도와 유형인데요. 의치한약수 논술을 도전한 학생이라면 수능 수학은 1등급 이상 훨씬 더 잘해야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사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특정 과목 한두 개가 매우 약해서 의학 계열은 쓰기 어려운데 수학을 난 대신 탁월하게 잘해. 그리고 확통이나 기하도 했어.
이런 학생들이 수리논술로 의치한약수를 도전하기에 좋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정리한 난도와 유형 분류는 고정된 건 아니고 몇 년간의 경향이 그렇다라는 거고 언제든지 이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문 기반형이라는 건 비교적 긴 제시문을 제시하고 그 제시문의 이해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논술을 제시문 기반형이라고 하고, 추론형은 문제의 일부는 수능 유형도 있지만 수능 바깥에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나 경우의 순서상을 어렵게 세 나가야 하거나 이런 비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포진한 대학들을 추론형이라고 불렀고, 순수 논술과 수식계산형은 범위에 따라서 함수들을 정리정돈하거나 수식계산이 복잡하고 연립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문제는 짧은데 해석하고 계산할 게 많은 이런 전통 논술형 대학들을 정리해봤고, 그것도 난도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보통 어려워요 쉬워요 라고 학생들이 많이 말하죠. 쉽다고 해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대학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는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가 정통 논술형, 인하대 의예가 제시문 기반형, 추론형은 연대 의예 약학, 상위권은 추론형이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대세종 의예 약학이 있고요. 중상위권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서 경희대나 중앙대는 약한 대학이 아니죠. 이미 최상위권인데 논술 문제가 최근에는 쉬웠고 그 말은 합격점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양대나 단국대 의예는 시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때의 것들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치한약수 누구나 가고 싶죠? 그래서 논술로 가면 더 매력적이긴 한데 그만큼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400대 1이 작년에 아주대 약학, 성대 약학, 숙명여대 약학, 이화여대, 성대의예가 400대 1이었고요. 이 중에 아주대 약학은 880대 1 정도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200대 1 이상이 건대, 경북대, 인하대, 가천대, 가톨릭대, 고대세종이고, 최소한 일반 자연계열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서 한 150대 1 정도가 최저선이고요. 작년엔 좀 이상적으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다 보니까 지원 풀이 좁아서 작년에는 경쟁률이 기록적으로 낮았고요. 올해는 이것보다는 높이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수능 최저 있었죠? 성균관대 의예 같은 경우에는 삼합사인데 이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100명이 지원을 한다면 대략 40명 정도밖에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성대가 최저 충족률이 매우 센 대학이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충족률이 30%, 25%밖에 안 되는 대학들이 많아요.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덤비긴 덤비지만 최저도 못 맞추고 쓰러져 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논술고사 1은 작년의 것들을 정리해 봤으니까 이때 시험 보는구나 라고 예상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죄송하게도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바라고요. 의치한약수 논술을 지원하려면 수능 수학이 1등급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면 지원할 만합니다. 최저 간당간당하게 마칠 수 있다면 논술 준비를 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이렇게 아니란 생각보다는 기회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갖춰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